오늘 할 교육은 FTA랑 원산지 관리 교육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입 통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CO 발급하는 거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수출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수입하실 때도 CO 받으시잖아요. 그럼 CO 내용 확인하실 때 이러한 뭐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이제 충족돼서 CO 발급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 시작할게요. 일단 CO 발급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관할 때 이제 기본 세율보다 FTA 세율이 낮은 경우에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협정 대상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정 대상국이다라고 하면은 협정 대상 국가를 먼저 확인하고, 협정 대상 중에서 이 물품이 우리 같은 경우 수입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자가 그 수출하는 물품이, 우리 수입자 기준에서는 그 수입되는 물품이 완전 생산 기준 혹은 실질적 변형 기준 혹은 플러스로 이제 보충 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CO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 생산 기준 한번 살펴보시면 WO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 말하는데, 완전 생산 기준은 광산물 또는 이제 재배 채취한 물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광석이라든지 38로 분류되는 물품, 화학 물품, 아니면 이제 뭐 농수산물 이런 게 완전 생산 기준이고요. 실질적 변형 기준은 기계나 그냥 그 밖에 일반적인 물품인데, 실질적 변형 기준은 뭐 CTH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RVC 기준 많이 나오고, 보충 기준은 반드시 이 물품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충족될 수 있는데 충족 못될 것 같다. 대신 이제 보충 기준에서 이거를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원산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충 기준을 통해서 이제 원산지 물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충 기준에서 직접 우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세번 변경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세번 변경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 하나예요. CC, CTH, CTSH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HS 코드 2단위가 바뀌는지, 유가 바뀌는지, 호가 바뀌는지, 소호가 바뀌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유가 바뀌는 게 가장 어려워요. 원래 원산지 세번 변경 기준은 이제 완제품이랑 원재료랑 HS 코드를 비교해서 그 원재료의 HS 코드랑 완제품의 HS 코드랑 상이한지를 보는 건데, 원재료 HS 코드 4단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SH다라고 하면 6단위만 변경되면 가능해요. 하지만 원재료랑 완제품이랑 2단위 기준, CC를 충족해야 되는데, 원재료랑 이제 완제품 HS 코드가 2단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물품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CC 기준이 제일 충족하기 어렵고, CTSH가 충족하기 쉽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 기준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CTH 플러스 RVC 조건을 충족해야지 되는 결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협정마다 다른데 CTH 기준보다 RVC 기준이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RVC 기준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원산지 재료 가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산자가 노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RVC가 이제 CTH 기준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RVC 기준은 산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MC, BD, BU, 이제 NC로 나눠지는데, NC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건 한미나 한호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BD 같은 경우가 인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CO를 받아오면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방식대로 된 게 바로 그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RVC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직접 우선 원칙은 반드시 RVC 기준이랑 CTH 기준을 이제 충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우선 원칙은 우리가 FTA 적용하는 이유가 FTA 협정 국가랑 국가만의 특혜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FTA 협정 국가 아닌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다가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조건인 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우선 원칙을 지켜야지만 반드시 CTH 기준, RVC 기준, 완전 생산 기준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직접 우선 원칙은 BL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수입 통과하시는 분들은 BL에서 CO 받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실 텐데요. 직접 우선 원칙이 만약에 아세안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비가공 증명서 같은 거 내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마지막에 협정에 따라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협정이 직접 우선 원칙이 아닌 이제 비과목 증명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BL상에 실제 이제 10%랑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CO를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이 나눠져 있는데 수입 통과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많이 보셨겠지만 기간 발급되는 경우는 CO를 발급 받아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율 발급 같은 경우는 한미나 EU 같은 경우에는 뭐 송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호 같은 데다 적어주잖아요. 직접 이제 생산자나 수출자가 발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건 한EU 같은 경우는 인증 수출자에 해당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는 인증 수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기는 이건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수출자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인 3근무 이내에 발급하면은 소금 문구라는 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발급되면 소금 문구가 이제 원산지 증명서상에 이제 발급돼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뭐 수입자가 이제 수입 통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협정마다 다르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 뭐 대체적으로 이 문구가 소금 문구다라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중이랑 한아세안에 대한 이제 CO의 양식 정도인데요. 많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협정마다 지금 CO상에 나와 있는 필수 기재 항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재 사항들을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따라서 이제 수출자랑 뭐 수입자랑 상호에 뭐 원가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좀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중 한아세안은 그렇지 않지만 한인도 같은 경우에는 CO상에 이제 원가 노출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한일 FTA에서 이제 뭐 그 인보이스에 이제 인보이스의 자율 발급이니까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기재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1번 지금 저기 1번 넘버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인증 수출자 번호 같은 게 기재되고 나머지 서명 같은 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돼요. 자율 발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원산지 관리로 넘어가면 원산지 관리를 할 때는 이제 HS 코드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는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HS 코드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 결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RVC 기준이나 CTH 기준에 따라서 그 원재료의 HS 코드에 뭐 사전 유권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발급되었는데 수출자가 원산지 사후 검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EU 수출자한테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 수출자한테 이 물품이 맞는지, 이 물품 원산지 증명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후 검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사전에 계약서에다 적어놨을 거예요. 사전 계약서에다가 원산지에 대한 검증이 나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검증이 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통상적으로 CO를 발급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 해외 거래 계약에서는 반드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협정별로 이제 원산지 검증 방법이 다른데 간접 검증이랑 직접 검증이 있는데 간접 검증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상대국에. 직접 검증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제 뭐 협정마다 다르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후 검증 대비의 자료를 누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인데요. 통상적으로 5년을 취하고 있고 이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에게 자료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입 통과하시는 분들, 수출 통과하시는 분, 이제 CO 발급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FTA에 대해서 이제 세관에서 검증이 왔을 때 처벌받으실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관련 법령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 보관 의무를 하지 않았다. 혹은 검증을 했는데 이 물품이 원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위, 부정, 신청, 발급, 작성, 교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위반하셨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태료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그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받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가태료는 1천만 원 이하 혹은 500만 원의 이하가 이제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관 의무를 반드시 이제 신고자도 잘 보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협정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FT